자, 369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 1.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가 됐다라고 했는데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가 됐다. 자, 이렇게 되면 경매를 최종으로 주관하는 사람은 민사집행 담당 판사거든요. 그럼 판사가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알 수 있죠. 자기가 경매 개시 결정하기 전에 이미 등기됐으니까 이런 사람은 당연 배당이라고 합니다. 당연 배당. 그럼 얘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거꾸로 바꿔볼게요. 첫 경매 개시 결정 후에 등기된 어떤 사람이 있대. 그러면 이건 당연 배당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런 건 신청 배당이라고 하고요. 2.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임법이든 상임법이든 일체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확정일자 없이 대항 요건만 갖춘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가 되면 날짜가 확정되나요? 네. 어떤 날짜가? 등기 날짜가. 그 등기 날짜가 곧 무슨 일자야? 확정 일자가 되니까 뭐가 생겨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옆으로 화살표 해주시고 언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해? 등기된 날 아니면 그 이길? 그날. 예, 그날. 예, 그래서 정확히는 접수일 시점에 우선 변제권이 즉시 발생되는 거죠. 4번 주임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존속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2년 주장할 수 있죠. 옆으로 화살표 하시고 하나 더 가능한데 2년도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 더 1년 아니고 2년 미만 아니고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묵시적 갱신이 되면 두 가지. 예, 몇 년의 유효함과 2년의 유효함과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는 두 가지 권리를 갖죠. 5번은 별표를 따로 하나 할게요. 이게 최근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건데 원래는 다가구였는데 다세대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시키는 게 맞아? 아니면 보호해줘야 되겠어요? 보호해줘야지. 상실하지 않는다 맞고요. 왜냐하면 다세대로 바뀐 게 누구 사정은 아닌 거예요. 임차인 사정은 아닌 거니까. 2번 틀린 것 1.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처와 자녀만 전입신고를 했대. 그럼 처와 자녀에다 밑줄 해주시고 처와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면 점유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점유하는 거지. 무슨 점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처가 직접 쳐야 간접 쳐야? 응? 직접 쳐도 직접 쳐? 예. 그거 다 쓸게요. 무슨 점유? 직접 점유라고 쓸게요. 처, 자녀 다 직접 점유입니다. 2.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 설정 등일이 같대요. 확정일자 받은 날짜에 우선변제권이 즉시 생기는 게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고 그 이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에 의한 대항력은 언제 생겨? 그날 생기잖아, 그날. 그러니까 뭐가 빠를 수밖에 없어. 저당권이 우선인 거야. 임차인이 우선이 아니고. 2번 틀렸고 3.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이거는 신청 배당자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 되죠. 거기다 채색을 좀 할 건데 첫 줄 끝부분 배당 요구 종기까지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만 잡고요.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 경매에서 배당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해야 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중요합니다. 4.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참으로 전환할 때 그 전환되는 금액의 연 1할이나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연 3.5를 곱해 더해. 더한 비율 중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5. 주임법상 차임의 증액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적용되지 않죠. 새로운 계약이나 마찬가지니까. 거기다 밑줄 동그라미 1번 한번 해주시고요. 계약이 종료되면 증액 제한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합의된 경우에도 증액 제한은 안 받아요. 합의된 경우. 그러니까 예컨대 임대인이 5%만 올려달라고 했거든. 임차인한테. 근데 임차인이 나 50% 올려드릴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올려줘도 돼? 올려주면 안 돼? 올려줘도 돼요. 합의된 경우 두 가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3번. 확정일자에 대한 설명 옳은 거 1.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은 금액의 다소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고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1번 맞아요? 예. 2. 확정일자 부여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외에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라고 했는데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 없어?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3. 확정일자 부여는 임차권이 물권으로 변함으로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 또는 전전세권이 주어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런 거 없습니다. 뭐부터 틀렸어요? 물권으로 변함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4. 확정일자 부여로 우선면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전입신고일이라고 설명하였다. 전입신고일이 아니고 다음날 이기일이 생기죠. 5. 확정일자는 전입하는 곳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만 가능한 거는 아니고 어디에서도 가능할 수 있어요. 뭐 공증사무소나 등기소 이런 데서도 가능하죠. 4번. 임대차 갱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 임대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려면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통지를 보내야 되고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생기는 거겠죠. 그게 이제 2번에 나와 있는데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3.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뭐를 못 받았으니까요. 보증금 아직 못 받았으니까. 4. 보증금 외에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 3번 정도 월세가 밀린 경우에도 임대인이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4번 문제는 문제 맨 앞에다가 말삽입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주택이라고 하나 좀 넣을게요. 그래야 조금 정확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맨 앞에다가 뭐라고요? 주택 임대차라고 좀 한정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4번 문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밑에 여백에다가 요걸 하나 적어 놓을게요.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 또 이제 주임법, 상임법 뭐 이렇게 있는데 민법은 2기예요. 주임법도 2기고 상가에서만 3기인데 이 3기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민법에서 2기는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고 해지 사유, 계약 해지 사유. 주임법에서 2기는 어떤 경우냐면 법정 갱신이 되지 않는 사유예요. 2기가. 예. 그리고 3기 상임법에서 3기가 2번 나오는데 요거를 좀 여러분이 좀 답변해서 맞춰 볼게요. 이게 좀 중요한데. 계약 갱신 요구를 못해 아니면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거절 사유에 들어가고. 예, 일단 하나 맞추셨고. 또 하나. 상임법에서 3기 차임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예요. 이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요거 별 2개짜리. 지금 우리가 금방 푼 문제는 요거 말하는 거야. 법정 갱신이 안 된다고. 몇 기 이상 연체하면요? 2기 이상. 지금 3번 정도 월세가 밀렸으니까 자동 갱신은 되지 않는 겁니다. 주임법으로 보면. 4번 틀렸고 5번. 임차인이 주택을 훼손, 파괴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임차물 유지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 그러니까 임차인이 건물을 조금씩 부시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보내야 돼? 아니면 내보낼 수 없어? 내보내야지. 예, 내보내. 계약 해지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럼 기간에 상관없이 내보낼 수 있어요. 5번. 갑이 을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갑은 전입신고를 5545에 5로 했는데 올바르게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5545에 2로 했대. 이거 보호받아? 네. 예. 니은 을이 위 주택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갑의 주민등록을 갑 몰래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대. 그럼 누구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전출을 해버린 거네. 갑의 의사랑 상관없이 전출한 거니까 이때 갑은 보호
받습니다. 디귿. 위 주택이 다가구형 단독주택인데 편의상 구분되어 있는 호수는 하지 않고 집업만으로 전입신고를 했대. 채색을 좀 할게요. 다가구 채색, 바로 밑에 집업만 채색.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것도 보호 받습니다. 위 주택이 아파트인데 등기부상 동호수가 다동백사무인데 라동백사무로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 뭐가 안 돼? 보호 안 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니을분 하나 빠지고 6번 임차권 등기명령의 설명으로 틀린 거. 거기 임차권 등기명령 위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합니다. 1. 기간이 뭐 됐는데 종료됐는데 뭐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임차권 등기명령이죠. 자, 임차권 등기명령은 누가 어디에 가서 신청하죠? 임차인이 법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등기소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하실 거고. 틀린 거 1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 부담으로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임대인이 뭐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 미반환 채무 불이행을 지금 하고 있죠. 2.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 소지하는 1심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거 맞죠? 3.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에는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랑 우성무죄권은 뭐하지 않아요? 상실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질문. 왜 상실하지 않아요? 임차권 등기를 해놨으니까.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얻은 임차인은 거기까지 틀렸는데요. 왜 틀렸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법원이 임차인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해? 등기관에게 하는 거야. 등기소 아니고 등기관. 등기소는 콘크리트잖아. 네, 그러니까 등기관에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얻은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죠? 네. 왜? 임차권 등기 명령은 법원이 누구한테? 등기관에게 하는 거야. 4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5번 임차권 등기 신청을 각하하면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어? 항고할 수 있고요. 7번 문제 별표해 주시고 예상 문제라고 하나 적을게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보증금 1억을 7천만 원으로 내리고 3천만 원을 월세로 달래. 그래 놓고 월세 상한액은 얼마네요? 단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는 몇 퍼센트? 2%로 가정한다. 뭐 이랬습니다. 그 식 한번 저한테 불러볼까요? 3천 곱하기 자 뭐나 연 10%나 그 다음에 연 2%가 기준금리죠. 더하기 연 얼마? 3.5% 더하기 중에서 높은 거 낮은 거 얘가 낮잖아.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얼마가 돼? 3,000 곱하기 연 5.5%가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얼마 나와요? 165만 원인데 나누기 12 왜? 월세로 달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얼마쯤 나오냐면 147,5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좋은 문제고요. 8번 갈게요. 개공이 주택을 임차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인데 옳은 거 모두 찾으래. 1. 기억번.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 등기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먼저 누가 돈을 줘야 임대인이 돈을 줘야 누가 그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그래야지. 니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주민등록도 유효합니까? 예. 배우자는 어때? 배우자도 괜찮아요. 좋은 게 아니고 괜찮아요. 디귿번.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때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을 항변할 수 있다. 1년 항변할 수 있죠. 물론 몇 년의 위험도 주장할 수 있고 2년도 가능하고 니을.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보증금을 모두 면제받을 때까지 임차권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어요. 왜 틀렸어?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는 임차인이 뭐가 없다는 거야. 대항력이 없다는 거니까 이건 소멸. 미연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을 했는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즉 사실혼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한 달 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상속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받을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월세 밀린 게 한 1,200만 원 정도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 달 안에 의사를 표시해야지. 뭐라고?
나 이거 안 받는다고. 그렇지 않으면 의무가, 즉 채무가 승계가 되니까. 자, 9번이요. 예, 9번은 우선매제권 승계제도 이렇게 있는데 그 우선매제권 승계제도는 위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임차인이 은행에 가서 뭐 받는 거예요? 대출 받는 거예요. 대출 편의를 위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봐요. 임차인은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있어 없어 임차인이? 없잖아.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선매제권을 은행한테 파는 거야. 그러면 은행은 그거를 대출을 해주고 산다고? 그러면 그게 양도담보 형태로 되는 거지.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권이 넘어가는 거야? 우선변제권이 은행에 넘어가게 되는 거. 그럼 은행이 그게 이제 담보가 되고 그걸 담보로 해서 뭐를 빌려줘? 돈을 빌려주는 그런 제도를 우선변제권 승계제도라고 해요. 아직 우리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제도입니다. 1.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의 확정이자를 받거나 혹은 임차권 등기를 하면 후순위 권리 기타 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선매제권. 2. 우선매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금융기관 등은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매제권을 뭐한대? 승계한다. 은행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3. 우선매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거나 이사를 가버리거나 혹은 등기가 말소가 되면 우선매제권은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 없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 가버렸잖아. 네. 그 다음에 4. 금융기관 등이 우선매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일단 여기까지 달라 끊고 이게 만약에 맞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이 다 깨지죠. 네. 그러면 뭐 은행에서 다 나가라면 다 나가야 되는 길바닥에 앉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네. 또한 경매 신청권 또한 없어요. 네, 그냥 은행은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든가 혹은 경매에 들어갔을 때 배당 받는 거를 은행이 대신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는 것이지 경매를 신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5번. 그러면 우선매제권 승계가 가능한 금융기관으로는 뭐가 있냐? 은행 같은 데도 있고 최신관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그런 거는 10번 문제 별표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서울 기준 6억 천 초과하면 일부만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 일부 적용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지. 쭉 보니까 3번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규정 있잖아요. 일단 그게 적용되고 그거 쉼표 하나만 찍어볼까요? 예. 뭐 있지 또? 6억 초과에도 그 보호되는 거? 대항력 좋아. 대항력. 그 다음에 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제도 좋아. 그거 적어주시고 또 계약갱신 있잖아 여기. 3기 이상 차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 규정. 예. 그거까지만 적을게요. 예. 지금 적으신 거 외우셔야 돼. 올해도 꼭 나올 거예요. 민법에서. 예. 작년에 이제 중개사법에서 나왔고 그 전에는 민법에서 나왔고 계속 나온다고 이게. 예. 자, 11번이요. 상가 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거.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을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뭐가 생겨요? 대항력. 1번 맞았죠. 2. 을은 소액인데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밑줄 한번 할게요.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언제나 받아? 아니면 못 받을 수도 있어. 못 받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자면요.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전위 신고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못 받지 뭐. 그렇죠? 예. 항상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3. 을이 소액인데 임대 건물 3분의 1 범위 안에서 3분의 1 아니고 2분의 1. 4. 갑을이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1년 미만으로 정했는데 갑을 모두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누구는 주장이 가능해? 임차인 을은 주장할 수 있고 5. 상임법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죠. 12. 틀린 거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도 계속 유지해야 돼요. 2.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용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임대차 관계가 끝난 게 아니니까. 근데 차임은 지불해야 돼? 예.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차임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왜 안 줄 거야? 주는 게 바보지. 왜 주는 게 바보야?
아니, 보증금도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차이면 뭐하러 줘. 예, 실무에서는 이제 주진 않고 있어요. 3.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과 인도를 마친 경우에 상임법이 전면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액수 관계없이 틀렸네. 그죠? 예, 서울 기준 6억 1,000초 가면 일부만 적용되니까. 4. 상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상임법이 적용됩니까? 네. 그럼요. 대기업도 포함되나? 네. 네. 그 상가는 그런 거 안 따져요. 5.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기간 포함해서 전체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3. 개공갑이 상임법을 적용을 받는 을 소유의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것인데 틀린 거 찾으래. 기억. 을병이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했을 때 병은 그 기간의 위험을 주장할 수 있다. 병은 가능하죠. 니은. 병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다면 병은 을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수가 몇 기죠? 3기. 자, 그러면 그 문제에서요. 일단 요구하지 못해, 요구할 수 있어. 요구할 수 있어. 그럼 살짝 바꿔볼게. 어렵게 나오면 3기 연체했다고 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3기 연체했다고 하고 요구 못해, 요구할 수 있어. 요구할 수 있어. 염치를 불구하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구를 왜 못해? 요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디귿번. 병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은 누구에게? 을에게.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은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임대인이 한 거니까. 리을.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병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때 을은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함을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맞고요. 요거는 우리 15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14번 문제. 옳은 것. 1번. 서울의 경우 2018년 1월 26일 현재 6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OX. X.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일부 적용. 2. 임차인의 상가 건물을 일부를 임차할 때 거기다 채색한만 할게. 일부 임차. 밑에 줄 도면 첨부. 거기도 채색. 일부 임차할 때는 뭐를 첨부해야 돼? 도면 첨부. 왜? 그래야 특정할 수 있죠. 얼마인지 특정할 수 있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4.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등기명령 제도는 주택이나 상가나 100% 동일. 4.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기존의 대항력이 존속해 아니면 새로운 대항력이 생겨? 새로운 대항력. 언제? 한 날 아니고 다음 날. 다시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 날. 5번. 2기의 차임액에 연체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요거는 안 되죠. 몇 기 이상 연체해야? 3기 이상. 15번은요.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계약 갱신 요구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근데 임대인한테는 어떤 무기가 있냐면 8가지 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거를 뭐 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는데 그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르래. 그러면 거절 못하는 거를 찾아내야겠다는 그죠? 기억번. 2기 차임액에 연체했다. 2기가 아니고 3기니까 일단 기억번은 빠져야지. 기억번 빠져야 되고. 니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했대. 이것도 거절 사유에 들어가는 거 맞고. 디귿번. 쌍방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대. 이것도 거절 사유고요. 니을.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현저히 위반한다는 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조금씩 부시고 뭐 이러는 거. 그럼 이런 거는 거절도 해야 되고 해지 사유도 들어가죠. 미음번 건물의 전부 일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거기다 채색 한번 할게요. 어디다가? 과실에다가. 이거 틀렸어. 뭐가 틀렸어? 그냥 과실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 소위 중대한 과실이어야만 거절할 수 있는 거에 들어갑니다. 이거 미음번도 빠지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함정 잘 걸리는 거니까. 비읍.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이 되었대. 멸실되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물건이 없으니까. 15번에 상임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 뭐 예를 들어서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에서 재건축한대. 그러면 나가야 돼? 아니면 5년 동안
버텨야 되겠어. 나가야지. 그 지역이 재건축할 건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2번 건물이 노후 훼손, 뭐 안전사고의 우려 이런 거 있어도 역시 뭐 해야 돼? 거절할 수 있는 거 나가야 되는 거죠. 16번 문제는 좀 신경향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번 나왔던 겁니다. 본 시험에. 틀린 것 1. 권리금이란 아까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뭐라 그랬죠? 이용의 대가. 그래서 이거는 돌려받는 것은 아닌 거라고 했어요. 2번. 권리금 계약. 그 권리금 계약이 좀 중요한데 출제도 한번 됐었고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거를 권리금 계약이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신규 임차인은 뭔 뜻인지 알겠고 임차인이 누구야? 기존 임차인.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은 누구랑 누가?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 체결한다고. 그럼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왜? 얘가 여러 가지 뭐 시설, 뭐 설비 이런 것도 설치했고 또 이제 얘가 빠질 때 뭘 나한테 알려준대. 노하우 같은 거 이런 거 알려준다는 거야. 김밥 많은 방법 뭐 이런 거 알려주겠다는 거죠. 여기 강동에도 김밥 맛있게 하는 집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저희 동네도 김밥 맛있게 하는 동네가 저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은 김밥이 워낙 맛있어가지고 항상 줄을 서 있어. 항상. 네. 그런데 거기가 김밥집이 한 3개가 나란히 있거든요. 근데 두 집은 항상 사람이 없어. 근데 똑같은 재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는지 모르겠더라. 아무튼 진짜 맛있어 김밥이. 박리김밥. 박리김밥. 그 박리담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박리김밥이라고 하는데 정말 맛있어요. 네, 그 김밥도 노하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한 가지 찾아낸 건 뭐냐면 밥을 많이 넣으면 맛이 없더라고. 김밥에. 예, 예. 그게 하나의 그 노하우인 것 같아. 맛없는 집은 막 밥만 많이 넣잖아. 이렇게 막 굵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거를 주기로 하는 대가입니다. 3번. 국장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4번의 주어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국장.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 자리에 뭐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린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해요. 국장이 표준 권리금 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5번.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랬는데 요거 틀렸어. 그러니까 전차인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17. 상임법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 이렇게 물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를 증기한 때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1번 문항은 별 생각 없이 읽으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틀렸다고. 뭐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등기한 때 다음 날이 틀렸잖아요. 그 문제 생겨. 즉시 생겨. 즉시. 등기 접수하는 즉시. 다음 날 생기는 거는 뭐냐면 대항 요건을 통한 대항력일 때 그때 다음 날 생기는 거고 등기를 통한 대항력은 즉시 생기는 거야. 조금 조심하셔야 될 질문이죠. 이런 거. 이번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경매에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안 돼요. 뭐를 해야만 인도해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고요. 3.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했대요.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상가에서. 4.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그 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그 안날이 한 10년이 있다 알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계속 갱신이 되는 거니까 전 기간 끝나면 바로 이렇게 1년 또 끝나면 바로 1년 이런 식으로 갱신이 된다고 해야 되겠죠. 5.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를 한 전차인인 동의를 받은 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거지 얘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첫 줄 끝부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여기다 채색.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임차인이 3년을 거기서 영업을 했어. 그러면 전차인은 몇 년만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어? 2년만. 합쳐서 5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또다시 전차인에게 5년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5년이야. 임차인, 전차인 합쳐서. 그거 조심하실 거고요. 18번 틀린 거.
1.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 즉 기존 임차인이 체결하는 계약 맞고 2.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거 말하는 거네요. 요거 3기 이상 차임 연체하면. 근데 우리 민법은 몇 기야? 2기, 상가는 3기, 주택은 왜? 자, 다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 근데 민법은 2기, 상가는 3기, 주택은 그러니까 왜 2기냐고. 설마 이것 때문에 답변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답변한 건 이건 엉뚱한 의미잖아요. 그럼 다시 해볼게. 민법의 임대차는 몇 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어? 2기,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가 맞아. 근데 왜 2기냐고. 그러니까 여기는 규정이 없어. 없으니까 민법을 적용하는 거야. 여기는 왜 적용하네? 이거는 특별법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먼저 적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우선이야, 얘가 우선이야. 단가가 상인법이 우선, 특별법이니까. 민법은 그 규정이 없으니까 민법을 갖다 쓰는 거고. 예,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국장은 권리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또 4번의 국장이 무슨 계약서를 권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고 주어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 거기다 채색합니다. 뭐 있는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채색하시고 얘가 경매가 되면 그 건물의 매각으로 소멸한다. OX X. 왜 X? 소멸하지 않아. 왜 소멸하지 않아? 그게 바로 대항력이 있다는 뜻이죠. 대항력이 있다는 게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대항력이 있다는 게 그런 의미고 19번 주임법 상임법 비교 문제인데 틀린 거 1번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이나 월차임 불문합니다. 따지잖아요. 근데 상가는 일정한 보증금액을 뭐하면 초과하면 임대차 보호법상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까? 네. 2. 임대차 공시방법으로 주택은 주민등록과 상가는 사업자 등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범인일 때는 주택임대차에서는 중소기업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나 그렇습니다. 거기 중소기업 등에다가 가로 하나만 치시고 옆에다 쓸게요. 보호받는 법인 2개 더. 토지주택공사. 네, 그 다음에 한국지방공사라는 거는 없어. 그냥 지방공사. 네. 그냥이라고 쓰면 안 돼 또. 지방공사라고 써야 돼. 그럼 뭐가 있다고요?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그럼 중소기업까지 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 그 3개만 보호받아요. 그럼 대기업은 안 들어가? 네, 대기업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상가에서는 보호를 받는데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러면 상가는 대기업도 보호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상가는 뭐만 할 수 있으면요. 사업자 등록만 낼 수 있으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일체불문. 3. 소액 임차인의 우선 면제에 관하여 양법 모두 환가대금에 몇 번 내면 2분의 1. 이때 대지값 포함합니까? 네. 4. 임대차 기간에 관하여 기간의 정의 없거나 최단 기간 미만의 임대차는 주택은 몇 년? 2년. 상가는 1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가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거기 일정한 요건에다가 밑줄 하시고 그 일정한 요건이 뭐냐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 만료 얼마에서 얼마까지? 6월에서 1월 사이.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돼. 당연히 행사되는 거야. 행사해야 돼. 내가 적극적으로 나 갱신한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행사되는 게 아닌 거예요. 5번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양자 모두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 승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5번 틀렸네요. 어디에는 임차권 승계 제도가 없어? 상가에는 없고요. 어디에만? 주택에만 승계 제도가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 별표 하나만 해주실게요. 판례 5개 다 잘 나오는 판례들이고. 자, 1번은 그러니까 대항력이나 우선매제권을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되냐 이 얘기인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거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볼게요. 요거 4번도 똑같은 말인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도 역시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돼? 배당 요구 종기까지. 거기도 두 번째 줄 끝부분 찾아서 채색 한번 할게요. 그럼 정리하면
주택이든 상가든 대항 요건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돼?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건 판례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2번 판례 다시 올라가서 처음에 다가구였는데 나중에 뭐로 바뀌었대? 다세대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3번 판례는 잠깐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요거 사례를 하나 좀 드려볼 텐데. 자,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임차인이 한 명 있는데, 이게 경매에 나온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뭣도 있고 뭣도 있냐면 대항력도 있고 우선 면제권도 있는 사람이야. 그럼 경매에 이제 처음에 넘어갔을 때 이 사람이 뭐를 행사했냐면 우선 면제권을 행사를 한 거야. 그럼 나 배당 받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우선 면제권을 행사를 했는데 돈을 전액 배당을 못 받았어. 왜 전액 배당을 못 받았을까요? 모자라서. 그러니까 얘가 순위가 늦은 게 아니라 순위는 1등인데 돈이 모자라서 못 받았다는 얘기야. 그럼 뭐는 남아? 대항력은 계속 남아. 왜? 돈을 못 받았으니까. 대항력은 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또 경매가 넘어간 거야. 제2경매가 된 거지. 그럼 이 사람이 대항력은 계속 있어? 왜?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전액 배당받지 못했지만 우선 면제권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개념은 한 번만 써먹는 거라는 거예요. 얘는. 우선 면제권은. 그럼 대항력은? 계속. 그거를 판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주임법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 면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 절차에서 전액에 대하여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전액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 그러니까 대항력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차인의 우선 매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 절차에서 우선 매제권을 의한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선 매제권은 몇 번만? 한 번만 써먹는 권리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뒷장 넘기시고 5번. 주택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전세권 등기를 했대요. 다시 한번 채색하겠습니다. 전세권 등기. 그러면 이미 뭐 이사를 가고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은 상실해? 아니면 그대로 남아? 상실하죠. 대신 뭐로서의 지위는 남아 있는 거예요.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는 남아 있습니다. 21번 명의신탁 문제인데 유효한 명의신탁에다 밑줄 하나만 잡아줄게요. 유효한 명의신탁 할 수 있는 사람들 불러볼까요? 배우자, 그 다음에 종중, 종교단체 이렇게가 가능하죠.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겠다. 처벌은 안 하고. 자, 1번 배우자 명의로 물권 등기를 한 경우로서 여러 가지 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명의신탁은 뭐하다? 유효하다. 여기서 유효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배우자끼리 명의신탁을 했다고 치고 남편이 부인한테 명의신탁을 해놓은 거라고 쳐봐요. 그러면 남편이 둘이 있을 때 그걸 이제 대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인한테 야 그거 내 거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해줘야 돼? 그래 네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내적 소유권은 누구라는 거야? 신탁자에게 있다는 얘기죠. 수탁자는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2번 읽어볼게요.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맡겨놓은 게 유효하다는 거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네? 예, 그게 5번이야. 먼저 읽어볼까요? 명의신탁자는 신탁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럼 돌려주는 게 맞아? 예, 돌려줘야죠. 3.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수탁자는 맡아놓은 사람이잖아요. 권한상 타주 점유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타주 점유죠. 자기 게 아니잖아요. 명의 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의 점유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거죠. 소유의 의사가 아니니까요. 4. 명의 수탁자로부터 명의 수탁자일 수 있잖아요. 신탁 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자,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효야. 어떤 말이 나오면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이러면
그 대외적으로 수탁자와 제3자의 계약은 무효다. 그런 거죠? 예. 22번 문제 별표 하나 해주시고, 요거 22번 문제가 소위 이제 계약 명의 신탁인데, 명의 신탁 문제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신탁자 갑, 수탁자 을 간에 명의 신탁 약정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병, 그 매도인 병 가로 안에 갑을 사이의 명의 신탁의 약정 사실을 알았대, 몰랐대? 몰랐다. 이게 중요하죠. 몰랐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명의로 격려된 뒤에 을이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서 정은 제3자를 말합니다. 정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대. 옳은 거 1. 신탁자 갑, 수탁자 을 간의 명의 신탁의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나, 일단 단락을 끊고 명의 신탁의 약정은요, 요거 제외하면 다 무효야. 요거 3개 제외하고는 다 무효라고. 이거 계약 명의 신탁은 뭐가 맞아? 무효가 맞아. 그런데 을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도 유효해. 그 왜 그러냐면 누구를 보호하려고? 제3자 말고 선의의 매도인. 여기서 매도인 병이 선의였잖아. 그래서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하는 명의신탁이 바로 계약 명의신탁이고, 등기가 일단 을에게 넘어가는데 유효하다고.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가? 예, 거기다 쓸게요.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을은 소유권 취득. 그게 중요해, 일단. 자, 그 상태에서 2번, 을은 매수인 정간에, 정이 이제 제3자잖아요. 매매계약을 또 했다. 유효하죠, 당연히. 자기 거 팔은 거니까. 정이 명의신탁의 약정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3. 정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정에게 넘어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그랬죠. 신탁자 갑이 최초 맡긴 사람이 정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소유권은 이미 누구한테 넘어갔어. 정에게 넘어갔고요. 갑은 소유권 주장도 안 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도 없어요. 4. 을의 처분행위는 횡령죄가 성립된다라고 했는데, 을의 처분행위는 자기 거 파는 거지. 따라서 무슨 행위는 아니야? 횡령행위는 아닌 거로 봅니다. 5. 을은 1년 3천. 요게 틀렸네. 1년 3천 아니고 3년 1억. 3년 1억. 23. 틀린 것 1. 명의신탁 약정 금지에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그 교사자. 신탁자는 아까 얼마에 얼마라고 그랬죠? 5년에 2억. 5년에 2억. 1번 틀렸네요. 2번.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대한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3자가 보호받는다. 이런 말이겠죠. 손해는 누가 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탁자가 손해보라는 얘기지. 제3자는 보호해 줄 거니까. 3. 배우자 명의로 물권 등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신탁약정 효력 및 과징금 벌칙 규정 같은 거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효한 명의신탁이니까. 4. 양도담보에서부터 공유등기까지 밑줄 한번 해주시고, 얘네들은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들이지요. 유효한 명의신탁이 아니라. 그 양도담보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그냥 뭐로 본다는 거야? 그냥 양도담보로 본다는 거죠. 5번. 소유자로부터 명의 수탁을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이라고 했는데, 그 5번은요 바로 밑에다가 사례 하나만 적을게요. 그 5번에다가 동그라미 해서 밑에다 사례 적으세요. 갑은 신탁자예요. 을이 수탁자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넘겨줬어요. 가장매매 형태로 해서 이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무슨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양자간 혹은 이자간 명의신탁이죠. 네. 그러면 이 등기 유효, 무효? 무효. 네. 이 등기 무효잖아. 그럼 소유권 지금 누구한테 있지? 갑에게 있단 말이야. 지금 표상만 을한테 남아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을이 병에게 팔았어요. 병은 누구죠? 제3자인 거야. 등기 넘어갔다고. 얘가 등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병이 소유권 취득해 못해? 소유권 취득해.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얘네들이 너무나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제3자가 보호받는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이 매매가 횡령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5번 문항이. 이거 횡령죄 맞아? 횡령죄 아니야?
예, 횡령죄 맞아. 예. 그래서 횡령죄는 이자간에서만 성립돼요. 자, 횡령죄 어디에서만? 이자간에서만 성립된다고. 계약명의신탁이나 삼자간에서는 횡령죄 안 되고 몇 자간에서만? 이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딱 떨어지는 횡령죄라고. 이게 왜 횡령죄야? 내 거 아니잖아. 갑거를 처분한 거잖아. 예, 그래서 이게 횡령죄라고. 다시요. 이자간 명의신탁에서 횡령죄 성립되고 삼자간하고 계약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 성립 안 되고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5번 그래서 맞았어요. 횡령죄 성립한다는 게 판례고요. 23 틀린 거 1.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 수탁 형태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하면 안 되겠죠. 2. 신탁자 A가 수탁자 B의 명의로 가장 매매하여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가 되고 이자가 명의신탁이에요. 소유권은 최초 신탁자인 누구한테? A에게 귀속. 3. 이 법은 등기명의신탁이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선악불만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악불만하고 제3자 보호받고. 4. 매도인 A가 명의신탁자 B와 명의수탁자 C 사이에 명의신탁의 사실을 모르고 명의수탁자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완료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설명하였다. 이것도 계약명의신탁이네. 선의의 매도인이니까.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라고 해야 돼? 유효하다. 5번 소유권 보전 등기를 타인 명의로 했는데요.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가 되고 타인 명의로 보전 등기했으면 무효가잖아요. 그죠? 명의신탁에 대한 보전 등기 자체도 무효가 되는 게 맞고요. 25 옳은 것은 1. 위법한 명의신탁. 그러니까 위법한 명의신탁은 이거 빼고 다지 뭐. 어디 갔지? 네, 요거 세 개 빼고. 요거 세 개 빼면 다 위법한 명의신탁인데 그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얼마에 얼마? 5년에 2억. 1번 맞았죠? 예. 자, 2번부터 좀 잘 보셔야 돼. 약간 어려워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과징금 부과하는 건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냐면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 100분의 30 이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가 최대 30이지 때에 따라서 10%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3번 위법한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이미 실명 등기를 하였다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아니면 한 번은 부과해야 된다. 한 번 부과해야지. 이건 이행강제하고 성격이 똑같은 거니까 최초 걸렸을 때 과징금 한 번 부과해야 되는 거야. 근데 과징금 부과하려고 보니까 재빨리 실명 등기를 전환한 거야. 그래도 과징금 부과해야 돼? 하면 안 돼. 해라. 한 번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과하지 않는다가 틀렸고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그 실명 등기를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건데 두 번 부과해요. 이행강제금은 1차 이행강제금, 2차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1차는 10, 2차는 20 이렇게 부과하기 때문에 4번도 틀린 거야. 평가액의 20%를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아니라 두 번밖에 안 돼. 한 번은 10, 또 한 번은 20 이렇게. 그러면 명의신탁 걸리면요. 신탁자로 걸리면 최대 부동산 가액의 60%까지 받을 수 있어. 과징금, 이행강제금. 왜냐하면 과징금 최대 얼마까지? 30.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10이랑 20이니까 30이잖아. 그럼 최대 60%까지 받고 플러스 뭐까지도 받으냐면 형벌까지. 5년, 2형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걸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다 뺏어가겠다는 거죠. 엄청난 제도죠, 이게. 5번.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물건 등기한 경우에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아니고 유효하죠. 26번 문제는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안 보셔도 되고 27번 문제 밑에다가 이것만 한번 적어놔 볼게요. 거민은 언제 받아요? 거민 대상. 계약을 원인으로. 그렇죠? 소유권이 뭐 될 때? 이전될 때. 이때 거민 받죠? 네, 근데 하나가 더 있어. 판결이 거민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유상만 아니면 무상 또한. 무상. 유무상 불문. 이것만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27번 정답은 증여계약이야.
왜 증여계약이 검인받아야 돼?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예. 나머지는 소유권이 아니잖아. 그지? 예. 검인받지 않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출장할게요.